여기 이걸 벌써 이렇게 벌써 들어와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아이고. 저희 설명회 6시 정각에 딱 시간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소리 껐지? 유튜브 불러. 어이구. 핸드폰 꺼야 돼. 저희 오늘 설명회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6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분 후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창 이거 할 수 있지? 저희 설명회는 6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6시 정각에 저희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설명회 시청 링크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마 카카오톡 창에서 설명회가 실행되고 있으실 겁니다. 그 화면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그 메뉴에서 다른 브라우저로 실행을 누르시면 유튜브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설명회를 유튜브로 실행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링크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을 참여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어플을 실행시키셔서 저희 세한 아카데미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창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셔서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그 메뉴를 누르시면 저희가 이따가 오늘 설명이 끝나고 마지막에 남겨주신 댓글 채팅을 읽으면서 상담을 자세히 해드릴 건데 채팅을 남기시려면 반드시 유튜브 어플을 실행을 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희 설명회 2분 후에 6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본 거야? 나중에 소개드릴 영상. 자, 잠시 후에 저희 세한 아카데미 반수 혹은 재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쁘게 잘 나오고 있지? 막 점점 들어오신다. 6시 정각부터 딱 이제 시작할 테니까. 자, 시작하자. 빨리.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저희 설명에 뭐 보시다가 중간에 이제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저희 요 설명회 저희 유튜브 채널 있죠?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해 주시면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됐다고 뜨죠. 예, 그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림 신청까지 하셔야지 아마 뜨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근데 거기에 비슷한. 네. 예,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온라인으로 저희 제외국민 설명회를 할 때 직역도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세안 아카데미의 제외국민 특례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양재호 상담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안 아카데미에서 먼 설명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양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늘 설명회 부제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설명회. 맞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재수가 없을 설명회죠. 네.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두 명, 가장 재수 없는 두 명이 여러모로. 저희 오늘 아주 설명회 아주 재수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수 없게. 뭐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입시에서는 재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재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게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건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설명에 잘 가급적 재수 없는 시선으로 느끼시길 바라며 그리고 1월 8일 다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 지금 뭐 작년에 입시를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아직 입시를 이제 올해 해야 되거나 앞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모두 재수 없길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올해 이제 재수가 없는 학생들, 재수 없는 학생들 당연히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할 거고 올해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은 다시는 이제 재수가 없을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제공을 할 거고 지금 재수와 반수를 하는 것과 굉장히 우리 학생한테 나중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올해 노력하는 컨텐츠들로 꾸려왔습니다. 자, 설명회 이제 곧 진행해야겠죠? 내가 개그 치면 많이 웃어줘. 알았어. 자, 오늘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게 진행할 오늘 설명회. 자, 순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반수의 개념과 준비 전략. 그러니까 반수의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들에게 A부터 Z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반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반만 재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2022학년도 한마디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대학 가는 전형 2022학년도가 특히 유리한 이유. 네. 세 번째 1월과 2월, 당장의 1월과 2월이죠. 1월과 2월의 준비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그램.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가장 재수없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설명회 종료 후에 저희가 또 스페셜 테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회를 현재 들으시면서요, 유튜브 실행시켜서 이제 설명회 보고 들으시면서 만약에 설명회 듣다가 질문사항이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을 남기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답변하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설명회 다 끝나고 그 댓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설명회 종료 이후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예 질문을 가지고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질문 일단은 참아주세요. 설명회를 들으면서 중복된 내용의 답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그때 질문을 달아주셔도 좋고 일단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을 일단 설명회를 보시면서 해소가 된 부분은 질문을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는 장가를 갔고 아직 여기는 장가를 안 갔습니다. 네, 이 질문 있을까봐. 뭐야? 뭐야? 좀 있을까봐. 너가 워낙 잘생겨가지고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아무튼 갑자기 진도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할 말인데 내가 그저께 설명회 때 설명회 댓글에 이렇게 오는 거야. 지금 발표하시는 분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나이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인터뷰에서 학생 나이를 물어보는 거였어. 합격생. 지금 댓글에 궁금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짓말해서 나중에 합격생 인터뷰할 때 그 합격생 나이 궁금하다고 할 거 아니야. 나 말고 왕자병 걸려가지고 자기 나이 궁금해하는 줄 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올해가 아니지 작년에 그쵸? 입시를 했던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세안 아카데미와 또 올해도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또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대학을 진학을 해서 요즘 연락 많이 받죠? 그쵸. 요즘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
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아쉽게 네. 아쉽게 약간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올해 입시 결과 너무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각자의 위치에 최적화된 그런 대학에 진학을 했기를 바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올해도 어김없이 21학번 새내기가 돼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앞날에 어떤 우환과 어려움 구김없이 정말 이 문자 그대로 꽃길만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 올해 합격한 학생들 정말 진심으로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 본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본 게임이에요. 사실 추가 합격 발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월 4일 날 추가 합격 발표가 다 끝났고 이제 여러 가지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소식과 한편으로 좀 반수 혹시 입시를 좀 다시 올해 원서를 그렇죠.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쉬운 친구들. 네,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반수 이런 설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한번 뭐 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워낙 또 올해 그런 문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소 급하게 이런 설명회를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예요? 반수가 뭡니까? 네, 반수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월 말부터 1월 4일까지 그 짜릿한 추가 합격, 짜릿한 추가 합격을 받은 그런 친구들, 이런 합격 통지서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합격 통지서 어느 대학이 됐건 각자의 명문 대학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인정받은 학교들에 현재 합격을 했을 텐데 현재 지금 1월에 합격을 한 상태고요. 그럼 3월달에 입학을 하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입학식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최대한 코로나 상황이 좀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학생들 아주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길 바라고 일단 3월달에 대학 입학을 하고 되겠고요. 그리고 입학해서 대학 생활을 3월에 시작을 하면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서 7월달에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작년 7월에 원서 넣은 것처럼 한 번 더 원서를 넣는 거예요. 대학에 다니면서 원서를 다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 내년 이맘때 다시 상위대학에 합격을 한다. 그러면 다시 상위대학에 이제 내년 3월에 다시 상위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반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간에는 이걸 굳이 왜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반복적이게 왜 또 가느냐.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이 도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좋은 도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반수가 정말 가성비 좋은 입시 전략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점이 또 있어요. 반수라는 그 입시 전략의 장점이 있는데 일단 이미 내가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역 때처럼 하향 지원 혹은 안전 지원을 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네, 그렇게 해서 6개 대학 자체를 그냥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 더 상위 대학으로만 다 6개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고요. 실제 사례 보면 이렇잖아요. 아니 내가 딱 한국에 왔어. 졸업해서 해외에서. 근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학원에 와서 상담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대학들이야. 내 인생 처음으로 들어보는 현실을 맞닥뜨린 거지. 그렇죠. 정보가 그만큼 제한돼 있었고 난 생각지도 못한 현실을 그때 와서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대학들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싹 이제 준비를 해서 뭔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SAT 혹은 AP, 토플이나 혹은 자기소개서를 또 재구성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1단계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까지 못했다, 추가 합격이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은 또 면접을 조금 더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그렇게 다시 지원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미 대학에 합격을 해서 다녀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과가 아닌 것 같아. 혹은 반대, 문과가 아닌 것 같아. 나 이과 가고 싶었어. 이런 친구들은 반수할 때 그 교차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과니까 교차 지원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 최상위 주요 대학들의 최상위 전공이라고 하는 문과라고 하면 경영, 미디어 아니면 이과는 의대죠. 공대 4대장 그리고 공대 4대장이나 의대 이런 전공들에는 실제로 그 전공들에 합격하는 한 20% 학생들이 현역이 아닌 반수생이에요. 네. 특히 또 의대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뭐야 또 40. 이과에 꽃이 하나 또 핀다고. 제가 그거 이따가 뒤에서 맞습니다. 자세하게 또 이 꽃을 뒤에 가서 또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대학들의 최상위 전공들, 워낙 이제 컷라인이 높은 최상위 전공들은 한 20% 정도가 이제 반수생이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의대는 한 40에서 많은 데는 한 60% 정도까지가 반수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재외국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유형이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류형 대학과 집필형 대학. 근데 이 두 대학 중에서 반수하기 조금 더 좋은 유형의 대학이 있어요. 서류형 대학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그대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가 작년에 넣었던 서류 그냥 그대로 다시 이수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넣으면 돼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지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요소가 사라지죠. 모험이라는 요소. 모험이라는 요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일종의 그 획득형 서류라고 이제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토플 시험 봐놓은 거, SAT 봐놓은 거, IB 봐놓은 거, 이거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좋으면 한 번 더 보고. 네,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고, 네, 어디 없어지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서류 그대로 그냥 다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월한 반면에 이 지필형 대학이 있죠. 뭐 경희대, 이화여대, 외대, 건대, 동대 등등 이런 지필형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본 시험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볼 수가 없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다 보니까 공부도 좀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수리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류형 대학이 반수를 준비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해외에서 다니면서 서류형 대학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성과가 자기 노력만큼 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좀 지필형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지만 혹은 지필형 대학 중심으로 넣었지만 내가 1년 더 준비를 해서 반수로 준비를 해서 스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서류형 대학으로 내년에는 다시 넣어보겠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 업그레이드 개념이 맞겠네요. 예,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네. 지필형 대학은 사실상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지는 않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도 서류형 대학을 넣긴 넣었어. 한두 군데 정도? 근데 성적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렇게는 못 넣고 한 나머지 4개를 지필형 대학을 넣었는데 또 국제학교를 계속 다녔으니까 국어나 수학에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영어만 보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홍익대, 뭐 세종대, 여대 뭐 이런 학교들.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지필형 공부 대학 자체가 공부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네. 과목 수도 적고 그래서 약간 이제 복권같이 생각하고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대학 선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선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재수 반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높은 대학 네. 서류 대학 업그레이드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고려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설령 내가 작년에 지필형 대학에 지필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도 기존에 좀 부족했던 서류가 있으면 조금 더 재구성해서 서류형 대학에 다시 넣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서류형 반수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굉장히 유리할 전망이죠.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네, 일단 그 작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취소된 시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시험들이 취소됐죠? SAT하고 IB가 취소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AT, IB 이런 시험들이 취소가 돼서 내가 준비했던 충분히 갈고 닦았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SAT. 네, 정말 그 성과를 내지 못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올해 좀 시험을 내가 응시를 제대로 못했던 준비를 한 만큼 응시를 못했던 그런 시험을 좀 다시 봐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면접이 굉장히 어려운 심층 면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19 급하게 코로나19 막 확산되면서 대학들이 급하게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면접을 원래 심층 면접으로 보던 걸 패스와 페일로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전략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대를 넣는데 내가 최초 합격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추가 합격을 기대해서 1단계 합격하면 내가 면접에서 최대한 좀 그치 역전의 그 맞아요. 승부를 이제 생각을 하는 면접으로 좀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면접의 면별력이 작년 같은 경우에 확 떨어지면서 전략이 좀 많이 뒤섞였어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내년에 면접을 좀 재구성해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이슈 고려대학교 크게 두 가지 폐지가 됐죠. 네. 그렇죠. 고려대학교 수학 폐지
그리고 자소서 폐지. 네, 수학시험, 이과에 한정된 얘기지만 수학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수학시험이 면접으로 30%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변별력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려대학교 1차 합격을 했는데 아쉽게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반드시 다시 지원을 좀 해서 서류 다른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설령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지원을 해서 합격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올해부터 됐습니다. 올해부터 자소서 제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소서 제출이 폐지가 되면서 공인성적, SAT, IB, TOEFL 이런 AP 등의 공인성적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굉장히 네. 높아지죠, 굉장히. 예, 맞습니다. 한때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활동들로 해가지고 자소서에 잘 녹이면 역전의 승부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힘들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에서 그냥 바로 반응이 오네요. 예, 그래서 공인 성적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반수 같은 것들 준비하면서 3월이나 5월 SAT나 주마다 있는 토플 혹은 5월에 있는 AP 이런 것들로 공인 성적을 강화해서 어필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세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제일 핵심이죠. 한양대학교가 지필시험이 없어졌잖아요. 네. 수학, 국어. 특히 이제 국제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뭐 국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양대는 서류형 대학이 사실상 아닌 뭐 그런 구분을 보통 했었는데 100% 서류로 바뀌면서 한양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까지도 집필이 폐지가 되고 서류형 대학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모집 인원 자체가 아주 크게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진짜 정말 반수의 기회라고 하는 게 올해 성균관대와 서강대에 아쉽게 이제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진짜 그냥 스펙 그대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지원했을 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지금 한양대의 유치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까지 이제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 서류 전형에 엄두조차 못했던 친구들에게는 반수의 기회로서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저런 입시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뒤에 제가 예시를 설명해드리겠지만 그 면접형 대학에 진학을 뭐 네. 가운데, 명지, 상명, 가톨릭, 가천 뭐 이런 거기도 좋은 학교들이지만 어찌됐건 아니면은 뭐 지방 거점 공립대, 뭐 경북대, 부산대 뭐 이런 뭐 충남, 충북, 뭐 전남, 전북 이런 등지의 학교들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나는 지방 거점 공립 물론 좋은 학교인데 좀 인서울을 하고 싶다.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친구들 국민대가 또 서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이 작년보다 올해 크게 달라져서 유리해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AP 특히 이제 반수하는 학생들이 AP 굉장히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예, AP 준비 많이 하는데 올해 AP 접수 기회가 좀 확대가 됐어요. 지금 오늘이 1월 8일이죠. 1월 8일이고 3일 후에 1월 11일 공교롭게 제 생일입니다. 예, 1월 11일부터 AP 시험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명회를 보면서 반수 혹은 아쉽지만 재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미교육위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일 후부터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AP 시험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반수를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어 혹은 AP 시험을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어 고민되는 상황이라도 일단 접수를 해두세요. 어떤 과목을 접수할지는 제가 뒤에서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3일 후부터는 AP 시험부터 일단 접수를 해보자.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수나 반세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3일 이후부터 반드시 AP 시험부터 일단 접수를 해두시는 걸 먼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AP에 대해서 왜 AP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AP라고 하는 건 보통 교과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지원을 할 때 그 전공에 부합되는 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총점 다음순이라고 봐도 정말 진짜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점 다음순이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특정 전공에 지원했을 때 요거에 관련된 교과목 점수가 몇 점인가, 예, 그거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 AP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1월 11일 우리 양부장 생일날 우리 양부장 생일부터 생일날 시험 접수를 할 걸 고려를 해주시고요. 양부장이 정말 재수없다라고 하시면 2월 22일부터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 재수 없는 남자야 왜?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재수를 선물해 준 적이 없어. 응? 난 재수 없는 남자야. 알겠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자,
꽃 안 해줘요. 예, 꽃. 예, 약학대학에서 이제 신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의대, 약대는 사실 이과 쪽에서 정말 최상위 전공들이잖아요. 정말 이과에서 가장 스펙이 좋다, 점수가 좋다, 이런 친구들이 진학을 하는 학교가 의대나 약대인데, 약대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6개 대학에서 총 최소 12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고려대가 모집 인원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고려대가 한 명 뽑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6개 대학에서 12명 정도를 지금 신규 선발할 예정인데, 이 약학대학 신규 선발이 실시가 되면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 폭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아까 제가 뭐 고려대 수학시험 폐지되고 한양대 국민대 지필 폐지되면서 서울대학이 대폭 확대됐다 말씀드렸는데, 약학대학에서도 이렇게 최상위 12명을 약학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흡수를 해주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도미노 현상이 생기죠. 그 그렇죠. 뒤에 차등차등 이제 전공들도 조금씩 커트라인 조금씩 영향을 받는 그런 기회들. 올해가 작년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수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학교, 그런 시기다. 12명이면 약대에서 12명이면 또 이게 이거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지각 변동 요소만큼 굉장히 큰 예, 요소입니다.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일단 올해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나 2학년 때 약대 준비해야지 하는 애들 기회 없습니다. 네. 재수하지 않은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각 변동 요소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의대, 약대, 진짜 의대는 예전부터도 이제 워낙 반수생이 많았고 반수 재수생이 워낙 많았고, 특히 약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마 지금 뭐 진짜 연고대 정말 최상위 전공에 합격한 친구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질 수밖에 그런 없어요. 이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카이스트 뭐 포스트 합격한 친구들도 약대 뭐 반수 뭐 이렇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렇죠. 가치가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그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반수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하는 것이냐에 어떻게 대해서 준비합니까? 예, 제가 굵직한 것들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쭉쭉쭉 해드리고, 이 굵직한 이슈들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뽀개드리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일단 현재 3월부터 대학에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학 중인 대학에 대외 활동을 아이들이 많이 하죠. 어떤 대외 활동들을 보통 대학 다니면서 합니까? 일단 뭐 첫 번째, 뭐 제가 했던 것들 중 거의 대부분 제가 했던 것들인데, 첫 번째 동아리죠. 네, 대학 생활의 꽃. 네, 요즘 그렇죠. 뭐 랜선 동아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랜선 동아리 다음에 이제 학생회가 되겠죠. 학생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긴 뭐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학술, 학회 뭐 이런 것들도 하는 학생들도 드물게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이제 특별한 모임들이 이제 몇 개 있죠. 몇 개 랜선 모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요거에 뭐 이제 시간 많이 뺏기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 학생회,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많이 하죠. 네, 그런 대외 활동을 반수를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최소화 하셔야 돼요. 최소화. 정말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또 너무 사람이 인생이 황폐하니까 정말 최소화 시켜서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막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을 많이 뺏겨요. 우리 다들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대학 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학 딱 들어가면은 봄부터 막 설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들어요. 네, 근데 반수를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활동들을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또 수업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에 대외 활동을 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고 알아보고, 두 번째, 이제 내가 반수로 갈 대학이 어딘지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동기 의식이나 뭐 진학 의식이 굉장히 고취돼서 공부도 하는 거지. 네. 네, 목표 대학 설정 굉장히 중요. 어떻게 목표 대학 설정합니까? 목표 대학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 분수를 알아야죠. 아니 분수를 높이려고 완성한 건데. 아니, 모르지 못할 나무를 찾아. 아니, 분수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목표 대학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목표 대학에 맞춰서 필요한 공인시험 성적 스케줄 체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고, 네 번째, 3월 달에 입학을 하기 전에 1, 2월 달에 이 여유 있는 이 시간을.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결국 이 1, 2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반수의 성패가 좌우된다. 저희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1월 달에 우리나라에 SAT 시험 없을 때 학생들 1월 달에 필리핀 데려가서 마닐라 데려가서 SAT 시험 보고 그런 적 홍콩도 데려가고 그랬지.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 근데 가서. 그때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했던 애들이 거의 재수생이었어. 네, 맞아요. 반수생들도 한 50% 있었고.
그 친구들이 대학 다니기 들어가기 전에 1월달에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진짜. 1월달, 2월달에 미친 듯이 막 공부해가지고 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SAT 시험도 보러 가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럴 수가 없고 3월이나 5월에 있는 국내 SAT 시험을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1, 2월달에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시기, 아무것도 우리 학생들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을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그렇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놀면 안 돼요. 지금 놀면 반대에서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1, 2월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뭐 목표 대학 설정이니 뭐니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거.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마. 연애하지마. 연애하는 순간 끝납니다. 반수는 불가능해요. 아 그리고 네. 지금 시기 연애해도 랜선 연애라서 네. 이것도 괜히 그 감질맛만 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헤어지고 어설프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서 정 드는 순간 그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트레스만 받아 지금 랜선 연애하면. 그리고 반수에서 내가 합격해서 상위대학으로 간다? 그럼 헤어져. 보통 그렇게 돼. 같은 대학에 다닐 때나 서로 만나는 거지. 아뭐 갖다 나 캠퍼스 커플 CC면 안 돼. CC면 안 돼. 그거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CC면 안 돼. CC면 안 돼. 뭔가 말할 수 안 없는 돼.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패스. 언제 한번 과거를 캐고했어. 안 돼, 안 돼. 아무튼 절대 반수를 준비한 친구들은 절대 연애를 해서 안 된다. 예, 강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죠. 네, 이게 네. 맞습니다. 졸업 이후에 취득한 실적 그럼 과연 인정이 되느냐? 지금 뭐 학교는 국제학교는 보통 한 6월, 5월 이때 다 졸업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내가 어떤 시험을 다시 봤는데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어떤 스펙을 땄는데 이거 다 인정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정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인정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 한양, 중앙뿐만 아니고 뭐 국민대라든가 이런 학교들까지도 졸업 이후에 취득한 실적들 다 인정됩니다. 연대 빼고 다 됩니다. 네, 연대 빼고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세대학교도 구성을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재구성해서 내가 이거 성적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특례, 수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크게 어긋난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가 뭐 재수반수 상담을 종종 하는데 그런 상담 하다 보면 자소서부터 보통 열어보자고 하거든요. 열어보면 거기서 이제 핀도가 어긋난 경우들이 꽤 많은데 자기소개서부터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서류 목록표, 뭐 연세대는 그 기타 서류 목록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또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니까 기타 서류 목록표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은 했는데 최종까지 못 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구들은 심층 면접에서 나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역전을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들도 마찬가지 가능할 수 있겠다. 보통은 이제 연세대에 합격하기 조금 어려운 스펙 애들, 왜 변호점이 없으니까. 네. 근데 보통 꼭 그런 친구들이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세대 수시도 사실상은 졸업 이후에 성적을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은 크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인원들은 많고 면접의 변별력은 특례보다 높고 이러다 보니까 연세대에서 이상하게 그 다시 서류를 넣어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요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연세대는 졸업 이후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공식적인 거고 예전에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 몇 년 됐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연세대학교는 졸업 이후 실적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반수 준비할 때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SAT였는데 성적이 좀 많이 좋았는데 뭐 반수하면은 6개를 다 안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한두 개밖에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연세대학교를 이제 다시 이제 넣긴 넣었어요. 그 친구가 넣긴 넣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세대학교 작년에 1단계도 안 됐는데 올해 넣어도 되겠느냐. SAT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 SAT 점수 그냥 한번 내볼까요? 해가지고 야 어차피 졸업 이후 성적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은 어차피 작년에 1단계 안 됐으니까 올해 연세대 다시 넣을 거 한번 그 성적 다시 한번 내보자.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었는데 그 친구 연대 합격했어요. 신기한 거.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연세대학교가 졸업 이후 실적 인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알아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정도로 간단히 이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겠고 반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거. 변화시킬 수 없는 서류,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서류.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는지 우리 팀장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신입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는 내신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간혹 온라인 스쿨로 해가지고 내신 변경 가능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네, 온라인 스쿨 불가능해요. 실적도 인정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했던 수상 실적이나 활동 실적 이것도 졸업했으니까 변동을 못 하고. 네, 학교를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스쿨 프로파일 이것도 당연히 변동을 못 네, 합니다. 학교를 바꾸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서류 중에 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뭔가요? 부모님의 월급을 바꿀 수 없어요. 자, 이거 뭐야? 자, 이거 뭐야? 아니, 반수의 묘미는 뭐냐면, 아니 아빠가 내년에 연봉이 오를 수도 있잖아 승진해서. 어? 아니, 물론 그러길 아니 바라지. 지금 오해하는 거야? 그러길 바라는데, 그러길 바라지만, 이 반수의 묘미는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서류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업데이트, 대신에 넣는 업그레이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수한다고, 뭐, 대학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나 미국 대학 갈래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비용을 절대 많이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필형 대학 반수를 또 준비를 하려면, 이 지필 시험을 또 A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원을 또 굉장히 길게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굉장히 이게 많이 들고, 근데 부모님의 월급은 또 바뀌어 있지, 작년 대비 올해 크게 바뀌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월급을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경제적이고 가성비 넘치는 반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비자금을 털지 말아라. 네. 화분 뒤에 있는 그 봉투 건드리지 마. 자, 그 다음 변화시킬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냐? 자, 변화시키서 가장 첫 번째는 SAT, AP, 토플이죠. 예, 맞습니다. 공인성적, 이거는 뭐 졸업 이후에 얼마든지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서류이고요. 여러 번이 있어요. 예. 기회가 한 번이면 사실 변화시킬 수 없는 서류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기회가 여러 번이 있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변화시킬 수 있는 서류고 AP라는 시험은 또 1년에 한 번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뭐 수능이거나 뭐 하나 틀려서 저기 1점 나가야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네.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또 자기소개서 재구성도 가능하죠. 그럼요. 네, 자기소개서를 그 전에 썼던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컨설팅을 잘못 받았어요. 아니면 제가 쓰는 법을 너무 몰랐어요. 이런 친구들. 자기소개서를 저희는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네. 자기소개서 보고 새로 구성해서, 스펙은 그대로지만, 나의 전공 영역성을 다시 한번 어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교외 활동 실적을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해줘요. 가끔 교내 활동 실적만 낼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것이고 재외국민 전형은 교외 활동 실적을 다 인정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졸업 이후에 뭐 새로운 어떤 뭐 외국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보겠다 뭐 등지라던가 아니면은 새로 봉사활동을 했다 어떤 대회를 나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외 활동 실적들을 새로 구성해서 다 준비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합격을 했는데 추가 합격이 잘 아쉽게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은 면접에서 조금 더 어필을 더 그렇죠.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적이 경쟁권에서 오히려 이제 반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이미 이제 합격 선상에 있는 친구들보다 변화시킬 수 없는 서류의 성적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면접은 기회입니다. 예. 오히려 이것보다 성적이 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위협이 되겠고요. 예.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면접을 준비를 잘 하면 우리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서류, 변화시킬 수 있는 합격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와중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설명회 종료 이후에 댓글 상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가 주진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SAT, AP, TOEFL 이런 공인 시험들 다시 응시를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IB 시험도 다시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IB 시험 리테이크가 과연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내가 졸업한 국제학교의 IB 코디네이터한테 재시험 신청을 별도로 문의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졸업한 학교로 IB 재시험 보러 5월달에 재시험 보러 비행기 타고 지금 이 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IB 국제학교 중에서 외부 학생을 응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학교를 내가 찾아야 돼요. 거의 없어요. 와, 거기서 이제 네. 문제가 진짜 많이 발생하죠. 가뜩이나 별로 없는데 특히 지금 시국 자체가
이 코로나19 이슈 그게 때문에 제일 크지. 이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아니 재학생들도 등급을 안 시키는 바람에 외부 학생들을 학교 내 출입시켜가지고 IB 시험을 과연 보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론상으로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IB를 뭐 이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IB를 재시험 보는 것은 좀 어렵고 SAT나 AP, 토플 등의 공인시험 준비를 좀 권장해드리는 바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대를 지원을 했던 친구인데 IB HL에서 피직스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7점을 기대했는데 5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AP에서 뭐 피직스, 메카닉스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을 다시 점수를 AP 과목으로 응시를 해서 5점을 내서 뭐 이제 대학에 그렇죠. 보완이지. 네, 보완해서 개념이지. 제출하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문과 친구인데 IB 이컨 HL 성적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은 AP 마이크로노믹스, 매크로노믹스로 이제 재응시를 해서 그걸 이제 어필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전략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성적을 만들어가지고 예전에는 홍콩대 홍콩 가기도 엄두도 못 대다가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NUS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 그렇죠. 때는 이제 와세다 KU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시 지원이죠. 동시. 네. 반수를 하더라도 내가 있는 대학보다 훨씬 나은 대학을 전 세계에서 찾고 지원을 하는. 물론 이제 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원하는 특례 전형이 가장 우선이 될 거고요. 혹시 지금 그 채팅창 안 써지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링크로 보고 계셔서 그렇거든요. 유튜브 실행시키셔가지고 세안 아카데미 검색해서 들어오셔야지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유튜브 거예요. 어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튜브 어플을 사용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링크는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했지만 유튜브로 새로 실행시켜서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자, 반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는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학생이에요. 가상의 학생. 네, 가상의 학생을 제가 임의로 어느 정도 성적을 구성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왜 가상의 학생을 설정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를 오픈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잘 보장을 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상황은 가상의 학생입니다. 가상의 학생이에요. 가상의 학생인데 요 성적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일반적인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학생의 성적과 혹은 나의 성적과 대입했을 때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비슷하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케이스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가상의 학생, 이 학생의 성적 어느 정도인지 우리 팀장님이 한번 좀 읽어줘 보시죠. 자, IB 디플로마 6과목 했을 때 나온 마지막 시험에 얻은 성적이 38점. 예. 하이어 레벨은 물리, 수학, 화학.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은 영어, 경영, 한국어. 네, 이런 나중에 과목들. 거고요. 네, 이수를 했던 학생이고. 그 다음에 토플은 107, SAT는 1410, GPA는 굉장히 괜찮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클럽을 했던 학생이고 이스탠드드 에세이로 케미스트리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논문을 썼던 학생이고요. 네, 이런 정도의 성적과 활동을 구성했던 학생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지원을 아주 똑같게는 아니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이 정도 성적 되는 친구가 고려대학교를 재외국민 전형으로 이제 너무 높은 화공 아니면은 이런 데 넣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살짝 피해가지고 신소재공학을 한번 내가 노려볼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신소재공학으로 넣었는데 이 친구는 이 정도 성적이면 일반적으로 1단계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1단계를 합격을 한다 해도 최종까지는 못 갈 거고 그래서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1단계 합격을 못했어요. 다음은 이제 성균관대는 이제 공학 계열로 조금 지원을 했는데 1단계는 어찌어찌 통과를 했는데 최종에서 안 됐어요. 네, 최종에서 안 됐고 서강대학교는 화학 전공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도는 편이니까 서강대는 추가 합격을 했고 중앙대학교 제2국민 전형으로 화학신소재공학 지원해서 또 추합 그리고 지필형대학 이화여대가 이제 수학이 좀 쉬우니까 이런 친구들 이화여대를 융합보건학과 쪽으로 지원을 해서 여기는 이제 최초 합격을 했고 그리고 수시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조금 욕심을 냈죠. 그래가지고 ISE 계열을 지원을 했는데 1단계는 합격을 GPA가 좋으니까 연세대 GPA 반응이 시뮬레이션이지만 갑자기 안타까워. 아무튼 네,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는 그렇죠.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수시 연세대학교 IDS 계열 좀 상향 지원도 욕심을 내봤는데 1단계는 됐는데 면접으로 역전을 좀 기대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가 합격을 얻지 못했던 이런 케이스의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상의 학생이에요. 그렇죠. 이런 학생이 반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준비 전략이 가능하냐 하면 자, 이런 정도로 실적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토플, SAT 몇 점씩 끌어올렸습니까, 우리 학생? 저 얼마 안 끌어올렸어요, 네. 사실상은. 토플은 여기서 6점 더 끌어올렸고, SAT는 100점 정도 더 끌어올렸는데, 12학년 당시 이제 취득한 성적이 IB 38에 SAT가 1410점이라는 경우는 이 친구는 그냥 SAT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네. 졸업하고 나서 기울인 거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적이 이 정도 되는 학생이면. 어찌됐건 이 공인 성적에서 좀 미세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변화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학생인데 이런 학생이 이제 반수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 입시 결과 기반으로 서강대학교에 등록금을 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서강대학교에 중대이대를 등록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서강대학교에 이제 전공에 따라서 중대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강대학교에 등록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고 이런 학생이 서강대를 다니면서 요 학교들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일단은 GP가 좋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연세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재외국민 전형으로 다른 과를 지원하는 건 좀 부담되고 공학계열 넣는 거는 좀 공과대 넣는 거는 좀 부담되고 자연과학대 중에서 이제 화학과 화학과 쪽으로 지금 활동 컨셉 자체가 그쪽이랑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학과를 넣는데 대신 자기소개서를 좀 제대로 구성을 해서 연세대학교는 또 자기소개서 반영률이 이렇게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좀 컨설팅을 받고 새로 구성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좀 상향지원으로 어차피 내가 서강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고려대학교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지만 1단계 합격도 안 됐지만 올해 점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고려대 특히 SAT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SAT 1500 넘겼으니까 고려대학교 동일한 전공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아쉬움 없이 한번 다시 지원하는 거죠. 지원을 해보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겠고 성균관대 마찬가지 개념으로 공학계열 다시 한번 도전 그리고 한양대 이 친구가 작년에는 수학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를 넣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올해는 서류 100%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지원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이 연고대 공대랑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사회적 인지도도 그렇고 커트라인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양대는 공과대학을 살짝 피해서 이제 화학 전공 정도로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지원을 하는 개념. 서강대화학과보다는 한양대학과가 화학과가 조금 더 다니기 좋을 수 있으니까 졸업 이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수시 연세대학교 ISE 계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지원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 그리고 1단계 합격을 특히 했던 학교니까 작년에 1단계 합격까지는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다시 당연히 넣어가지고 내가 면접에서 좀 제대로 한번 이번엔 어필을 해보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 친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합격한 학교보다 훨씬 상위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대 2대까지 있는 학생이 반수하면서 최저 한양대 수준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위로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반수의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개념이다. 자, 이과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문과 사례. 문과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친구도 가상의 학생입니다. 가상의 학생인데 뜨끔 나랑 너무 비슷해. 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많은 성적대예요. 제일 많다고 보는 이 친구 성적 제가 불러드릴게요. 일단 AP 미시경제 5점, 거시경제 4점, 심리학 4점, 토플은 108, SAT 1390, 주변이 좋아요. 주변이 좋고, 그다음 디베이트 클럽, MUN 가장 일반적인 학생인데 제가 일반적인 학생이라 했지만 이 친구 좋은 성적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좋은 성적이에요. 좋은 성적인데 약간 아쉬움. 그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하게 들어갔던 그런 학생이죠. 일단 뭐 올해 입시를 해봤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한 요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 사실 특례에서 연고대를 지원하는 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죠. 너무 좀 과감한 도전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고대를 못 넣었을 거예요. 대부분 못 넣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혹시 내가 그래도 좀 1단계 되지 않을까? 많이 논다고 하니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좀 낮은 과 이제 인문과학 계열 쪽으로 넣는데 뭐 1단계가 이 친구는 안 됐어요. 1단계가 안 됐어요. 1단계부터. 중앙대학교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가지 않을까? 좀 전공 욕심을 좀 내볼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 넣는데 여기는 아예 안 됐어.
홍익대, 세종대 여기는 또 아쉽게 네. 지원을 구성한 친구 케이스입니다. 네. 아쉽게 지원. 이성적으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대학들에서 조금 자기가 괜찮다 싶은 대학에서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은 홍익대. 세종대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그 영어 지필만 보는 학교니까 그렇죠. 영어 지필만 보는 학교니까 뭐 국어 준비가 당연히 문과 학생인데 안 돼 있을 테니까 국어 시험 보는 경희대 외대 이런 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익대 세종대를 넣었는데 뭐 짧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좀 결과가 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고 이런 친구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명지대 여기는 이제 면접형 대학인데 뭐 아까 제가 면접형 대학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 가톨릭, 가천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보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조금 더 적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외국민 전형 서울 소재에 있는 재외국민 전형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은 이 면접형 대학들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률상 안전 지원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이 학생도 그걸 알고 혹시 내가 다 떨어질 걸 대비해서 명지대학교를 안전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국제통상학 전공을 이제 일단은 명지대 합격을 한 거예요. 명지대 일단 합격을 했고 수시에서 연고대 못 넣은 그 아쉬움, 서름 이거를 수시에서 또 글로벌 인재 하면은 연세대 갈 수 있는 전공 중에서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전공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때 혹시 내가 GPA는 또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6개를 구성했는데 좋은 GPA 기반으로 1단계 합격을 했지만 최종 합격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이런 아쉬운 케이스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스펙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짝 부족한 그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나는 정치외교학이나 사회과학 계열 국제학 계열 이런 쪽에 내가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AP 과목을 뭐 컴퍼러티브 거버먼트 앤 폴리티크 비교 정부 정치학을 추가를 한 거예요. 관련 교과 이성적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관련 교과 살짝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예, 살짝. 그러니까 이미 이콘 거시경제 4점이랑 심리 4점인데 요 두 과목 그냥 다시 봐서 5점을 노리고 비교적 정치는 좀 새로 내가 준비를 해서 점수를 받는 시험을 봤는데 뭐 보통 이제 비교적 정치라는 과목이 좀 점수가 잘 안 나는 과목이죠. 예. 그러니까 4점 정도 굉장히 사실 좋은 점수예요. 그리고 토플은 점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113점. 그리고 SAT는 1460, 1500까지는 달성을 못했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한 1400 중반 정도까지 성적을 만들었는데 요 정도로 점수를 만든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명지대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명지대 물론 좋은 학교인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있어 그냥 나는 포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록 자체를 안 하는 아예 그냥 재수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명지대 다니면서 반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요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면 나중에 반수를 해서 지원을 할 때는 첫 번째 서강대학교부터 지원해야죠. 네, 우리 학생 일단은 SAT가 1400 중반까지 끌어올라왔고 AP가 세 과목이 5점에 4점짜리 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까지 이제 상향 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성균관대학교도 당연히 사회과학 계열로 작년에는 인문과학 계열로 나의 컨셉과 맞지 않는 어문 계열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성적이 충분히 좀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내 컨셉에 맞는 정치외교학이나 경제학 등의 전공이 있는 사회과학 계열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이제 국어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국제학부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외교학이나 경제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올해는 조금 더 폭넓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앙대까지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서류로 바뀐 국민대학교까지 안전지원으로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안전지원으로 그래도 뭐 국민대가 명지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국민대학교까지 안전지원으로 설계를 하고 수시에서 내가 작년에 글로벌 인재 전공에 1단계 합격을 했지만 최종 합격까지 못했다. 면접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층면접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6개를 시뮬레이션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이제 반수의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진짜 보시면 돼요. 한양대가 굉장히 커요. 예, 맞아요. 한양대가 모집 인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필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국제학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잘 엄두를 안 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봉인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한 대학이 특례 서류 전형이 엄청나게 2개 대학 정도의 수준이 맞아요. 네, 서강대학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1.5배 이상이죠. 네. 그 정도의 대학의 모집 인원이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성적대 학생이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명지대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가요. 내가 이 정도 성적 가지고 왜 명지대를 가죠? 정말 아쉽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것 뿐이에요. 정말 아쉽게 이 정도 성적 되면 충분하게
반수 시도, 재수 시도 무조건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한 번 더 깊은 뭐 생각과 끝에 정말 의미 있는 지원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 정도 성적에서 명지대뿐만이 아니고 요 지평 대학들 있잖아요. 네. 홍익대, 세종대 등지에 물론 이 대학도 좋은 학교들인데 요 정도 성적 되는 학생이 홍익대나 세종대에 합격해서 만족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 좀 아까워요. 진짜 아쉬운 거예요. 네. 진짜 아쉬운 걸로 남는 거예요.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아쉬운 걸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특히 올해가 더 그런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시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취소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기회를 많이 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해 시험 기회를 좀 다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문의들이 특히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고 반수를 하는 관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작년에 입시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올해 좀 A부터 다시 재수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뭐 성적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전략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고 뭐 욕심이 좀 많았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 반수가 아닌 올해 재수를 좀 무거운 마음을 해가지고 재수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화이팅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올해 정말 다시 한번 재수 없기를 바라고 일단 반수와 다르게 이 6중 1, 2라고 지금 표기해놨는데 6개 대학 중에 한두 개 대학은 반드시 합격 가능한 대학을 꼭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전 지원 설계.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형 대학이나 지방거점 국립대 이런 학교들을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꼭 6개 중에서 구성을 한 상태에서 6개 대학을 설계를 하는 게 재수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입시 설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 합격을 못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요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산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고, 재훈민 저는 보통 재수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재수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면은, 보통 제일 재수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전략의 실패예요. 전략의 실패. 그러니까, 나의 점수와 너무 이제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지원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고, 두 번째는 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전략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자기소개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나 반수 상담을 하러 오실 거면요. 작년에 지원했던 자기소개서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소개서를 제가 딱 보면은 10중 8구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일단. 예,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불합격 요인, 나의 불합격 요인이 뭐였는지, 점수가 부족했는지, 전략이 틀렸는지, 서류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면 내가 다시 입시를 준비할 때는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예,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업 때는 뭐 원서 지원하는 거 크게 어려울 거 있나, 뭐 입시광에 다 써 있는데 그냥 내가 잘 열심히 준비해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입시광 보고 이런저런 준비해서 자기소개서도 혼자 써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류가 생기고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입시 결과가 결국에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컨설팅을 비용이 설령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꼭 받아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재수를 하게 될 때는요,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의 명문대 브랜드만 너무 쫓기보다는요, 대학의 브랜드보다는 전공, 가치 있는 전공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입시 설계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완벽한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은 도대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요? 어디냐면요, 대치동에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학원이 있어요. 세안 아카데미라고. 혹시 신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예, 이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죠. 네. 바로 그곳입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정확한 요인 분석 요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저희 학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갑자기 먼저 보낸 선배 엄마 와서 우리 애 그거 알지? 우리 애 그 연대 보내기 전에 저기 그 맥길 대학하고 그 토론토 대학 합격장 있었던 거 알지? 자기도 그거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어떤 또 부모님 와가지고 아니 지금 토플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토플 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런 경우도 봤다.
토픽 해야 돼, 토픽. 토픽 해야 돼. 난 토픽 냈어. 난 토픽 냈어. 근데 그분은 12년이야. 여긴 3년인데. 네. 이렇게 그런 진짜 거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보내신 어머니들이 뭐 했다는 말이 뭐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 아니라 본인 본인 자녀만 국한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 합격을 한 요인을 또 오해를 하셔서 또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인데 일단은 정확한 요인 분석을 하러 학원에 오십시오. 네, 학원에 오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를 도움을 받든 원서 컨설팅을 도움을 받든 일단은 요인 분석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것들 강조를 좀 저희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아닙니까? 네, 제일 1월 중요한 타이틀은 자, 각 월별로 우리 학생들 지금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 학생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계신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님 우리 학생 뒷목을 딱 잡고 야 집중해서 봐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등짝 쓰시는 말 기다려. 네. 엄마 나 밥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지? 밥이 넘어가. 그런데 그러고 밥이 넘어가냐?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자 현재 1월이죠. 1월 달에 당장 뭘 해야 되느냐? AP 시험 접수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반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의사결정 안 했어도 상관없고 AP 시험을 보느냐 안 하느냐 안 보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AP 시험부터 접수를 해두십시오. 3일 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따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AP 시험 접수부터 일단 얼른 해두십시오. 그리고 SAT 공부 빨리 시작하십시오. SAT 빨리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1월 달부터입니다. 놀 시간이 없어요. 네. 자, 다음 달에 뭐 해야 됩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AP 추가 시험 접수 당연히 이제 있겠지만 예. SAT 시험 접수 마감이 지금 2월 12일이라고 돼 있어요. 3월 SAT. 네, 3월에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접수 마감이 2월 12일까지 돼 있는데 그냥 오늘부터 매일 알람을 하나 맞춰 놓으세요. 핸드폰 알람. 네, 핸드폰 알람 맞춰 놓고요. 지금 접수 이거 시기 있죠? 요거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거 그냥 머릿속에 날리시고요. 3월 시험 접수라고 알람을 맞춰가지고 오전 10시에 알람 하나, 오후 4시에 알람 하나 맞춰놓고 진짜 꿀팁이다 이거. 네. 진짜 꿀팁이다. collegeboard.org라고 하는 SAT 시험 주간 사이트에 가서 계속 접수 신청 상황을 보세요. 지금 현재 좌석들 다 막혀 있거든요. 다 마감돼 있으니까. 자리가 꽉 차서 마감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일 들어가 보십시오. 메일 들어가면 좌석 마감이 되어 있는 회색 글씨가 파란색으로 뜰 때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해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생은 됐다라고 하는데 내 아이디에서 안 뜬다라고 하면 스페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스페어 아이디로도 접속해서 계속해서 시험 줬어. 엄마 나 그냥 제주도에 시험장이 있어서 그냥 신청 안 했어. 몽댕이 갖고 오십시오. 제주도 가서라도 보십시오. 멀어서 시험 보러 안 제주도 갈래? 가서라도 보십시오. 멀어서 네. 시험 보러 안 갈래? 네. 이놈의 자식들 이거 너 반사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그거는. 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따끔말 해나면서 한양까지 집신 신고 그거 보러 다 과거 시험 보러 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 선조들의 가르침을 다 잊고 제주도라고 해. 비행기 타기 싫어해? 그건 너무 옛날이고 일단 3월, 5월 시험 신청은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하나라도 일단 무조건 걸어놓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일단은 걸어놔가지고 만약에 취소됐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시험이 개설되거나 그 다음 시험에서 먼저 이 친구의 시험 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 5월부터 그런 식으로 혜택을 부여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나 시험 취소됐어. 나 텐션 떨어져. 해서 안 해. 엄마 시험 망했는데 해가지고 그 친구들 계속 못 봤어요. 작년에 시험 접수에 성공해가지고 봤던 애들 지금 웃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일 2번 컬리지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험 접수 상황을 확인하세요. 핸드폰 알람 맞추십시오. 10시랑 몇 시? 10시랑 4시. 물론 아무나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10시, 4시 정한 겁니다. 네. 저희 SAT 수업 시간이 9시에서 4시인데 이거 딱 보고서는 그럼 나는 9시 막 9시 4시는 됐다. 저희 학원 SAT 수업 시간이 9시에서 4시니까 저희 SAT 수업 듣기 전에 알람 한번 끝난 다음에 한번 네. SAT 수업 시간이 9시부터니까 8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새로 고침해서 8시 반에 접수했다! 그럼 딱 이제 SAT 만약에 모르시면 저희 그 예진영 관리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저희 세안 아카데미에서 아주 자세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네.
일단은 SAT AP 시험 접수 2월 이내에 꼭 마무리해주세요. 네. 이거 못하면 진짜 삼수됩니다. 삼수. 네. 이거 못하면 삼수예요. AP는 접수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여유가 좀 있는데 SAT가 지금 좌석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하면서 내가 좌석을 좀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3월로 넘어왔어요. 3월 달에 이제 대학교 1학기가 시작을 하죠. 대학교 1학기 시작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2개.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대외 활동. 이 두 가지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기 시간 뺏기지 않으면서 3월 13일 날 이 접수했던 SAT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SAT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 2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 2월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영부영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시작을 하는 게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13일 날 SAT 시험이 끝났으면 아 시험 끝났다 이제 쉬어야지가 아니에요. AP 토플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AP 토플 바로 공부. 뭐 토플은 안 봐도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AP나 토플 같은 것들 바로 3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4월에는 또 마찬가지 SAT 시험 이슈가 또 있죠. 근데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게 5월 시험도요. 지금부터 계속 3월, 5월 둘 다 그렇게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봐야 돼요. 네. 마감 시간 정해서 마감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네. 좌석이 딱 꽉 찼고 계속 사이트 들어가서 좌석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저희 막 필리핀도 가고 맞아요. 애들 데리고 괌도 그냥 해외 가고 갔으면 됐어요. 네, 미국 가서 시험 보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비행기 타고 애들 내려가서 시험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진짜 성실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시험 접수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4월에도 여전히 AP 토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왜냐? 5월달에 SAT 5월 8일 시험 그리고 AP 시험이 5월 3일에서 13일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AP나 SAT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레이트 시험도 있어요. 참고로 레이트 시험도 있어서 저 위에 기간이 아니더라도 요 밑에 기간에 레이트 시험으로 별도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국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아닌 이상은 사실 AP 레이트 시험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레이트 시험이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중간고사 그렇죠. 그거랑 이제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그게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다른 뭐 이제 이유 때문에 레이트 시험을 별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굳이 레이트 시험을 굳이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시험에 열리지 않는 과목들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귤러 시험에서 이제 접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5월달에 SAT AP 중요한 시험이 끝났으면은 끝났다 반도 준비 끝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6월달에도 이제까지 준비라고 했으면 지금부터 실행이죠. 6월달에도 여전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느 대학 갈지 정해야죠. 그렇죠. 네, 점수 나왔잖아요. 5월 SAT 시험 결과 언제 나옵니까? 5월 SAT 결과는 SAT 그 옵셔널 과목 에세이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보름에서 20일 이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딩 앤 라이팅과 매스 요거 보는 게 한 보름에서 늦어봐야 20일. 이 정도면은 나오죠. 그러면은 6월 달이면은 내가 어느 대학 지원할지 대충 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지원할 대학을 정했으면 그 대학에 맞는 자기소개서 아까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소개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지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6월 달에 끝내놔야 돼요. 끝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소를 끝내면서 동시에 연고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 요것들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 7월달에 대망의 원서 접수 땅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면서 동시에 이제 면접 준비 계속해서 6월, 7월 이어가야겠고 8월달에는 이제 연고대나 성대를 넣는 친구들은 요 면접을 보게 되니까 요 면접을 끝까지 8월달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8월에 또 하나 있어요 이슈가. 어떤 이슈죠? 물론 이제 수시 전형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와세다 대학에 또 지원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와세다 네. 대학에. 그 와세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입학 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4월 입학을 지원을 하는 시기가 8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반수하는 친구들은 일본 대학을 같이 보라는 경우가 좀 요즘에 늦은데 너무 문의가 많아. 근데 너무 문의가 많아. 재수하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광명상가 아니면은 지방고점 국립 이런 학교들 안전지원으로 하나 꼭 넣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아니라 아시아권 대학 일본 대학이라던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대학들을 안전지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윗대학 그보다 가치가 높은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또 설령 제도에도 또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 이제 국내 대학만 원하신다.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절반은 국내 대학만 원하는데 정말 내가 여기 대학은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난 재수를 선택하겠다. 음. 뭐 예를 들어서 한양대 밑으로 저 대학을 안 가요. 뭐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특례생에서 많아요. 국내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또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해외에서 또 대학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밑으로 갈 바에는 좀 아시아권 대학을 생각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일본 대학들 문의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월에 와세다 대학의 4월 입학, 우리나라 서강대 수준에 준하는 소피아 대학도 그때 지원 시간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해서 이제 뭐 AP 뭐 중요하다. SAT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AP 시험을 본 적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AP라는 과목 자체를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무슨 과목을 내가 응시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뭐 스크린샷 해가지고 저장해 두셔도 되고 어차피 지금 설명에 다시 보기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 내용들 보면서 참고를 하세요. 경영, 경제, 이 상경계열, 소위 말하는 상경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경제, 수학, 통계, 심리 이런 과목들 중요하겠고 만약에 나는 사회과학 계열이나 국제학부 쪽, 국제학부가 요즘 또 취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학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비교정부정치학이라던가 경제심리, 세계사 이런 과목들 그리고 또 새로 오픈되는 이 약대를 노리는 친구들이나 의대 반수생 이런 친구들은 이런 과목들에서 조금 더 내가 디벨롭을 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공대 가장 요즘 또 많은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학계열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공학계열 가고 싶은데 물리를 못했다 이런 친구들은 피직시, 메카나 ENM까지 반드시 이제 해서 좋은 점수 취득을 해야 되겠고 컴퓨터공학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 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비적분학 공부를 해야 되겠고 공학계열 가는 친구들도 이제 은근히 화학이 중요한 전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계열별로 이렇게 참고를 해서 접수를 하시는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접수를 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지금 아예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예 자 구글이죠? 자 구글 보고 계십니다. 현재 구글에서 한미교육위원단 검색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미교육위원단 나오고 AP 나오죠. 요거 눌러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1월 11일부터 아시겠죠? 1월 10일부터 요렇게 등록기간 나오죠. 지금 등록기간 나오고 여기 뭐 시험 등록 메뉴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접수를 하시면 된다. 네, 아시겠죠? 한미교육위원단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건 보이시는 대로 2001년 3월 이후 출생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제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반수나 재수까지는 나이 제한 대부분 안 걸리실 텐데 근데 만약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이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런 친구들은요. 뭐 고양하고 민사하고 외고 뭐 이런저런 학교들이 있어요. 한국 내에 AP 시험 센터로 지정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 학교들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 학교들은 나이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AP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목고, 보통 일반적으로 특목고죠. 예, 특목고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천안 북일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외부 학생들 응시를 혹시 가능한지 문의를 해서 이제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 2001년 3월 이전에 혹시 출생해서 좀 나이 제한이 걸리는 친구들은 그 다른 플랜도 고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를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컬리지보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건 SAT입니다. 네. AP는 컬리지보드에서 주관하는 게 맞지만 시험 자체를 오픈하는 거는 시험 센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험 센터로 응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응시 문의를 하거나 응시를 신청을 할 때는 컬리지보드의 동일한 그 아이디와 이름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시험 신청 자체는 그 센터에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교 사이트 가라는 거예요. 네. 한미교육위원단 사이트에 가시고. 네.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학원은 역시 세안밖에 없죠. 네. 또 있으면 어떡하려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있으면 좋은 학원이. 우리 야구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수비 잘했지? 네, 잘했어. 우리는 재수 없는 학원. 네, 맞습니다. 네. 공답을 좀 해드렸고요. 네. 자, 저희 뭐 이따가 또 아직 설명이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설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가 1, 2월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시 후에 설명의 종료 이후에 저희가 스페셜 테이크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희 설명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지금 유튜브를 뭐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세로 모드로 바꾸세요. 세로 모드로 이걸로 하면 되지. 네, 바꾸시고 아니 나도 봐. 세로 모드로 바꾸시고 이걸 띄워놨잖아. 음. 세로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밑에 무슨 재생 목록이 막 나오거든요. 요거를 밑으로 스크롤을 쫙 올리세요. 쫙 올리면 맨 밑에 댓글 남기는 댓글창이 나옵니다. 요 댓글창에다 남기시면 됩니다. 뭐 이것보다 더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그렇게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특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 뭐죠? 졸업생 대상 선착순 20명 무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온라인 상담하는데 1시간 상담료가 보통 10만 원이에요. 온라인으로 상담하기 10만 원인데 재수하는 학생들 일단은 그 학생들도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반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다시 보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접수를 안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는지 한번 잠깐 볼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수백 명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1대1 무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세요. 웬만하면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거는 뭐 거리 두고 마스크 쓰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에 계시다면 방문해서 무료 상담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한정? 졸업자 대상입니다. 네, 졸업한 올해 입시를 치렀던 학생들 대상입니다. 혹은 뭐 12월에 졸업한 뭐 호주 학제 대상 애들. 네, 졸업자 대상이에요. 그냥 졸업자. 네, 졸업을 한 학생들. 지금 12학년인데 5월에 졸업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안 돼요. 네, 이벤트 혜택이 안 되고 진짜 이 설명의 목적에 맞는 재수 반수를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이 무료 상담은 유튜브 댓글창에 신청하지 마시고요. 댓글창 말고 저희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팅창에다가 무료 상담 신청한다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 카카오톡 실행하시면 여기 친구 메뉴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여기 검색 버튼 누르세요. 검색 버튼 눌러서 세한 두 글자만 치셔도 저희 세한 아카데미가 나옵니다. 세한 대학교는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다시 여기 친구 메뉴 누르셔가지고 검색 버튼 누른 다음에 세한 두 글자만 치면 세한 아카데미가 나옵니다. 세한 아카데미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친구 추가한 다음에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선착순 20명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세한대학교는 옛날에 그 대불대학교인가? 거기가 갑자기 이름을 세한대학교로 바꿨더라고. 심지어 로고도 비슷해. 네. 저희 세한 아카데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학교고, 관련 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는. 가끔 우리 세한이 세운 대학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원장님은 대학교를 세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 여기 세한 아카데미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20명으로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한 아카데미가 이런 프로그램들 준비를 해놨어요. 아까 저희 세한 아카데미는 또 컨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학생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학원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온라인 상담하는 거 요거 원래 비용 10만 원입니다. 근데 재수한서 하는 친구들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멤버십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자세히 보시다 보면 멤버십 컨설팅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해놓은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거 외에도 6개 대학 어디 지원할지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컨설팅 해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지원한 몇몇 대학만 세미로 제출서를 점검 컨설팅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원서 작성만 대행해드리기도 하고 저는 자기소개서만 좀 도움받고 싶네요. 자기소개서 하나의 대학이든 3개 대학이든 자기소개서만 컨설팅 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음 또 저희 세안 아카데미 어떤 과목들 저희가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SAT죠? 네. SAT, SAT2, AP, TOEFL, IB 그 다음에 IB 들어가기 전에 과정이 이제 프리-IB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중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이제 북클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3 입시생 대상의 심층 면접과 지필 수업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건 뭐 기간마다 오픈되어 있는 게 이제 다른데 저희 학원은 SAT, TOEFL, IB는 1년 내내 강의가 상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65일. 네, 전국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에서 가장 구색이 많은 강의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방학이 우리 현재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방학 기간이고 또 지금 현재 한국 학교 해외에서 한국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방학 기간인데 우리 재수나 반수하는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월, 2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 소중한 겨울 이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 겨울 특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특강이 1월 11일부터 졸업자 혹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개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난해에 방학 특강을 수강했거나 이제 형제 학생한테도 당연히 이제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기에 특강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성적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시기를 두고 공부했을 때 이런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건데 그냥 다짜고짜 하지 않고 수업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요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저희 교육 특강하고 함께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이제 학습 플랫폼이 이제 우리 학생 노력과 함께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1월 11일부터 개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2021년에 달라진 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21년 저희가 재수없게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어머니들 이제 너무나 SAT 저희 학원 SAT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마리오 팀장님 필두로 해서 SAT 강의 진행되고요. 저희는 전국 유일하게 1년 내내 운영되는 재수반이 있습니다. 재수반이 있고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해서 굉장히 오프라인 수준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줌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녹화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습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영어 수업이니까 단어 시험이에요. 이 단어 시험 퀴즐렛 어플하고 구글 클래스룸하고 줌 온라인 실시간하고 병합해서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다를 거 없는 단어 관리가 진행이 되고 과제 관리 모두 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 성취도에 따른 리포트가 매주마다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어봤는데요. 다른 학원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른 학원 분들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좀 급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못해서 예를 들어 10명이 등록을 했으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이탈률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데 굉장히 괜찮네 라는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그렇죠. 정말 다행인 게 우리 학원이 또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 숫자도 많고 선생님도 많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사실상 5월에 다 끝났어요. 시행착오는. 네. 5월에 그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얘기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실행 가능한 변수들을 우리가 작업을 다 하기 시작했었지. 그래서 6월달부터 저희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 포인트 딱 2개입니다. 실시간 중에 Q&A가 가능하고요. 실시간이 끝난 다음에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Q&A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도 작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플랫폼으로 SAT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토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토플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두 가지가 토플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이 또 많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게 영어 실력은 되어 있는데 토플을 처음 해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에센셜 인강이라고 하는 토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강 세트가 사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공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 시행착오를 확 줄여줍니다. 맞아요. 사전에 6시간짜리 인강이 주어집니다. 그 인강을 마무리하고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사전 에센셜 인강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취득을 이미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돈가스 먹기 전에 스프를 꼭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그치. 위를 좀 보호해주고. 그렇죠. 위를 다 보호하고 갑자기 자극적인 기름진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먹은 친구들은 스프로 끝나. 그렇지. 사실은. 네. 근데 배가 아주 고파.
근데 막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스프로 위를 딱 보여준 다음에 오늘 저녁 돈까스 먹을까?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이제 해줄 말은 컨디션이나 수치 안에 먹고 술을 먹는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맨날 술 얘기야. 네. 어쨌든 이 네, 에센셜 알았어. 인강이 들어가고요. 에센셜 인강이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된 에센셜 인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이제 가장 자랑, 예.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는 전부 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요거 매주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저희 학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 플랫폼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온라인 수업이 아까 뭐 SAT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4시, 토플은 뭐 오후 1시부터 5시 뭐 이런 식이잖아요. 토플 오전 9시부터 1시야. 아, 토플 9시부터 1시. 어쨌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을 못 맞춰.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플랫폼에 소개드린 것처럼 저희 실시간 강의는 모두 다 녹화가 됩니다. 아, 그리고 복습용으로 저희 세안 에듀 인강 사이트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모델을 지금 우리 양대혁 팀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세안 온라인 강의. 자, 세안 edu.com입니다. 세안 edu.com에서 저희가 지금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겨울 특강에 대한 강의들이 계속 실시간 수업했던 것도 업데이트가 되고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만 복습 강의가 주어집니다. 근데 단 첫 번째 우선은 실시간 강의를 무조건 참석할 걸 권장하고요. 부득이하게 그날 뭔가 행사가 있거나 집안 행사가 있거나 아니 그날 뭔가 학교에 시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만 부득이하게 녹화용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녹화 강의는 복습용일 뿐입니다. 최대한 실시간 강의를 참여하시고 복습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Q&A를 할 수 있는 복습 강의를 한 다음에 Q&A를 24시간 남겨줄 수 있는 플랫폼이 내 강의실에 언제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 강의실에서 1대1 학습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야, 진짜 너무 잘 돼 있어.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점수 꼭 달성을 하시길 권장을 하고요. 네. 이 프로그램 신청은 저희 학원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뭐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하고 개별 상담, 무료 상담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